네, 최근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예산을 통한 통제권 때문에 부처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얘기인데요. 금융회사의 감독 분담금을 이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것인지 세계파이낸스의 장용일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금융감독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충돌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재부 출신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감독 부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그 금감원 상급 부처인 금융위하고 소위 국회 그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사전 논의가 없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감독 부담금을 세금으로 전환해서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감독 분담금은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가 객출을 해서 내는 돈으로 올해 금감원 수입 예산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에서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 등을 과다하게 운영해서 분담금 징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등 방만 경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가 필요 예산을 정하면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지만 부담금으로 바꾸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통제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금융위는 이것에 되게 반발하고 있고요. 분담금은 금융사 검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기재위와 정무위가 설전을 벌이는 등 대리전 양상도 빚어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어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정안 심사를 앞둔 그 기재위에서 심사 보류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건이 빠졌군요. 이렇게 감독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금감원의 예산을 놓고 이 부처 간에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이유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로 상급기관이 되겠다는 서로 상급기관이 되겠다. 사견이지만 인사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재부 출신들이 산하 기관에 많이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점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 기재부가 지금 1급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 돼서 지금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금감원에서 방만 경영 채용 비리다 이렇게 터지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금감원을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감독하겠다는 것이고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그 관치금융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부분이 크다는 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금감원의 이 예산 문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금융정책과 그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각각 분리하겠다는 입장에서 분리하겠다. 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현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감독 기능까지 합쳐서 독립적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학자나 전문가들이 그 다수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감독 기구 개편 이후에도 예산 통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양쪽에서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상급기관이 확연하게 존재하게 되면 뭐 독립성에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금감원이 최근에 많이 질타를 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경영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근절 노력들이 좀 근본적인 노력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감원은 그 채용 비리 사건 이후에 태스크포스를 꾸려서요. 앞으로 채용 전 과정을 이제 블라인드화하고 서류 전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탁 등 부정한 채용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채용도 취소하고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에 대해서는 기본금 30% 감액, 퇴직금 50% 삭감 등 뭐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세실안이 자체적인 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작 정관계의 외부 청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금감원의 취약한 독립성 문제에 대한 뭐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아서 뭐 보완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후속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최근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17일 부원장부 9명에 대한 그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그 16일에는 수석 부원장과 부원장을 임명하는 데 이어서 이번 주에 부원장 2명까지 인사를 완료하면 사상 처음으로 임원 13명이 전원 교체되게 됩니다. 예. 외부에서는 영입되는 이게 수석 부원장과 그 부원장과 달리 부원장부는 모두 내부에서 승진했습니다. 예. 그 조직 쇄신 일환으로 수석 부원장과 부원장에는 외부 영입설이 이렇게 돌았지만 예. 일각에서 부원장보들은 외부 인사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다행히도 전부 내부 승진이 이루어졌고요. 예. 최 원장도 수석 부원장과 부원장이 현재 모두 외부 출신인 만큼 조직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부원장부는 내부 출신으로 임명해서 특히 승진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는 후문입니다. 예. 또 이번 달 말에 조직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 개편안에서는 팀장급 직원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 준다. 네, 최윤식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핀테크 관련 쪽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이는 앞서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한 결과 예. 팀장 직위자가 너무 많아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거를 금감원이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 팀장이 많다는 거는 어느 회사나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상황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지금 이병삼 전 부원장부가 구속이 됐고 예. 20일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감사원의 또 수사 의뢰로 불거진 금감원 채용 비리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검찰은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예. 또 민원 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 외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요.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이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금감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에게 수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잡음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영일 기자와 지금까지 금융감독 체계를 둘러싼 부차 간의 갈등 이야기해봤습니다.